안녕하십니까.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우는 조재팔 경매 조재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함으로써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재매각 사건입니다. 자, 서산 6개 물건 한번 살펴봅시다. 서산 6개 2019 타경 7896 임야입니다. 쭉 보시면 임야 783.48평,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의 가격이 4억 4,600, 그리고 3층짜리 공동주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억 7,875만 6,760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2개동 짓고 있다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평면도 한번 봅시다. 지번 위치도. 여기 노란 게 도로고 이 빨간 게 경매에 나온 토지입니다. 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 2개 동은 경매에서 제외되고 이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자, 토지가 783.5평, 감정금액은 5억 5,944만원, 최저 매각 가격은 49%, 2억 7,376만 3천원입니다. 절반이죠. 그리고 과거 이렇게 쭉 보면 2018년 6월 1일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게 되면 대략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감정평가서 보면 나오겠죠.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의 감정금액이 5억 5,944만 원, 그리고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의 가격이 7억 2,550만 5,760원, 합하면 12억 8,494만 5,760원입니다. 이 사건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합친 평가액이 12억 8천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 짓담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어요. 지금 현재 2억 7,376만 3천원. 자, 그러면 건물 구경 잠깐 합시다. 건물 구경을 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인 것 같아요. 요 놈이 3층 건물, 요 놈이 4층 건물.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됐죠. 자, 여기 멀리서 본 거고, 뭐 안에 실내 창호와 전기 공사 그리고 마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대충 보셨고, 로드뷰 한번 봅시다.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건물이 한 개, 2개 이렇게 있죠. 도로에 접한 토지이고 이 짓담한 건물 2개 동이 있습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요 건물로 보입니다. 뭐 펜스를 쳐서 안쪽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아마도 여기에 뭐 한국 서부발전 본사 뭐 발전소가 태안 조력발전소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뭐 직원들도 있고 아마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여하튼 현재 감정금액 대비 49%.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즉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봅시다. 이 물건은 지난 11월 10일 4명이 경합을 해서 3억 6,745만 9,9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대금을 미납했지만 재경매가 1월 19일이죠. 1월 19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를 하면 이 사건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되었고 1월 19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경매는 속행을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많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최저가에서 1억 가까이 높게 쓰다 보니 너무 높게 써서 너무 비싸게 낙찰 받은 듯해서 납부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빌려줬을 수도 있고, 또 뭐 동업을 하다가 뭐 동업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누가 이거 낙찰 받으면 돈이 된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될 것 같지가 않다. 뭐 그래서 잔금을 미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1월 19일 진행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토지지상에 건물이 2개 동이 있죠. 그 2개 동이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가 되겠죠. 그럼 철거를 하고 그냥 땅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5,944만 원이면 감정금액이 손해볼 일은 없다. 또 만약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건물을 내가 인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2개 동을 1억 원에 인수를 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이것이 3억이라고 치고, 그리고 건물을 1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4억이죠. 4억인데 아까 감정평가 금액을 봤듯이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 합쳐서 12억 8,400이다. 대략 4억 여원을 들여서 12억 8천만 원짜리를 내가 먹는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면 그 가격은 12억 8천보다 더 높겠죠.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지어놓고 뭐 임대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된다면 전투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이후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즉 이 저당권 이후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저당권자는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훼손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2013년 11월에 저당권 설정했죠. 이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늦게 지어졌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간단하게 이 위성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성지도를 보시면 카카오 맵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도가 쭉 있지. 연도 최근 사진 2019년, 2018, 그럼 2015년 위성사진을 보자고요. 2015년 위성사진을 봤더니 건물이 없어요. 2015년 현재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였어요? 저당권은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 11월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년 위성사진을 보니 건물이 없더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겠죠. 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건물 철거와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대략 연 3%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감정금액이 5억 5,944만 원 곱하기 3% 하면 연 1,678만 3,200원이 됩니다. 나누기를 12로 하면 매월 139만 원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139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갔고 철거 판결은 나왔고 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된다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각하든지 그렇죠? 이때 칼자루는 토지 소유자가 지었죠. 철거 판결을 받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판결도 받았으니 칼자루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건물을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 인수 금액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잘 타협을 해서 건물 소유자도 큰 피해가 없고 또 토지 소유자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을 해서 건물을 인수해라. 아니면 건물 소유자 피해가 너무 크겠죠. 공사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고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넘겨줘라. 그것은 낙찰받은 낙찰자의 선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물건은 처리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일단 낙찰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그리고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토지와 건물을 정상화 시켰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는가. 실컷 소송하고 건물을 인수했어요. 대략 한 1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 토지는 3억에 낙찰받고 건물을 1억에 인수했다. 그러면 4억 원 들어갔죠. 그런데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한 2, 3억 들여서 했다. 토탈 6, 7억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팔려고 보니 이런 된장 6억도 안 준다. 임대를 놨더니 임대도 안 나가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반드시 현장을 가서 만약 정상화 시켰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인지 또 세를 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저 같으면 이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건물을 인수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물을 인수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 수익률을 크게 가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건축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할 때는
적당히 해서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건물주에게 토지를 넘겨주는 방법. 뭐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뭐 좋은 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낙찰을 받아서 적당히 경비 좀 받고 넘겨주는, 그리고 건물주도 살고 토지주도 얼마간의 술값을 버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 외에 이것을 보니 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유치권 이런 게 있습니다. 유치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가 되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건물이 존재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유치권, 뭐 임차인 이런 것도 낙찰자, 토지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진정한 유치권이고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유치권은 인수해야죠. 그러나 이 사건은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철거 판결이 나면 설사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도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금액 대비 49%, 그 지상에 4억 4,674만원, 그리고 2억 7,876만 5,760원짜리 건물 2개 동이 있는 토지를 한번 봤는데 전체를 합치면 아까 12억 정도 됐죠. 만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정상화했을 때 그 값어치가 12억 이상이 된다면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답사를 해보고 주변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돈이 될 것인가. 완공을 했는데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졌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